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3,100명을 넘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추가 영업 중단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미용실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의 이 미용실의 실정과는 상당히 달라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LA 시정부가 코로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시검찰은 최고 형사기소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오늘부터 코로나 보양책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제약사가 공동 개발한 백신 임상시험에서 투약자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네,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한 제약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 백신. 투약자 전원에게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와 시정부가 추가 영업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3,160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LA 카운티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3,16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300명에 육박했습니다. 추가 확진자 3,000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필수 업종을 제외한 업소들에 대한 추가 영업 제한 조치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격하게 늘고 있는 확진자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LA 카운티 병원 내 입원 환자 수까지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는 모두 2,232명. 의료 시스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젊은 층들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There are 2,232 confirmed cases that are currently hospitalized, and this is the highest number of patients hospitalized that we've ever reported. 26% of the hospitalized patients are in the ICU, and 19% on ventilators.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일 것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미용실과 이용실의 야외 영업도 오늘부터 당장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 내의 이 미용실의 현실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야외 영업 공간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미용업계에 야외 영업을 허용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발관과 미용실 그리고 네일샵 등 미용업계의 야외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야외 영업 허용과 함께 식당과 흡사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손님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체크인 스테이션도 설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햇볕이 내려칠 때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 그리고 일회용 라테스 고무장갑도 착용해야 합니다. Issues of chemicals and shampoos and perms, it was more complicated than some had considered, particularly as it relates to local ordinances and rules and regulations that were in place. So we worked through that over the last number of days, and those new guidelines are up, and hopefully that provides more clarity. 미용업계는 야외 영업 허용에 대해 반겼습니다. 하지만 야외 공간이 부족해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발관과 미용실 업주도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지역 특성상 좁은 주차장과 부족한 인도 공간 때문에 야외 영업 허용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이발기와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하기 위해 전기를 야외로 끌어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수영에서 어떻게 우리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의자를 갖고 내려올 수도 없고 전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LA 지역은 상업 지역 특성상 야외 공간이 제한돼 있어 이번 야외 영업 허용은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LA 시정부가 코로나 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시정부의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무려 549건, LA 시내 비즈니스 중 코로나 관련 안전지침을 위반했다고 접수된 신고 건수입니다. 시정부는 코로나 안전지침을 따르지 않는 업소들이 위험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합니다. 오늘부터 재가동되는 비즈니스 앰바서더 프로그램입니다. So starting on Monday, I'm announcing we are relaunching the Business Ambassadors program that showed us so much success early on in this fight, sending out dozens of city workers who will every day visit businesses where we have a report of a problem and non-compliance. 위반 업소는 시 검찰청으로부터 최고 기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경고에도 업주가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정부 직원들이 신고를 당한 업소를 직접 방문해 단속을 펼치게 됩니다. 가세티 시장은 위반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부양안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가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공화당과 백악관의 코로나 2차 경기 부양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협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무니신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2차 현금 지원 실시와 실업수당 연장, 그리고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재개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2차 현금 지원은 지난 1차와 같은 $1,200가 유력합니다. 다만 지급 대상은 공화당이 주장해온 연소득 $40,000 이하보다는 높은 소득계층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7월 말로 종료되는 연방실업수당은 연장은 하지만 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당 $600에서 최대 $400 정도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급여 지원 프로그램 PPP도 대상을 직원 300명 이하로 낮춰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업 세금 혜택과 $700억 학교 등교 지원금도 경기 부양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공화당은 이번 주부터 민주당과 본격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 달 만에 브리핑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검사를 많이 해서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아 보이는 것뿐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보건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모두 모여 총력 대응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There is no question that we're having a surge right now. We are approaching this with extreme seriousness. So it really is all hands on deck.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6만 명 이상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I do want people to understand this is a worldwide problem caused by China, but it's a worldwide problem. Countries are going through hell. 이례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게 애국적인 행동이라는 트위터를 올리며 석 달 만에 백악관 코로나 브리핑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was doing them and we had a lot of people watching, record numbers watching. We'll start doing briefings, whether it's this afternoon or tomorrow, probably tomorrow. 코로나 방역보다는 대국민 유세용으로 대국민 브리핑을 활용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 확산으로 유세가 어렵게 되자 또다시 브리핑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이 잇따라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한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도 모든 투약자에게서 항체를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1단계 임상시험 18살부터 55살까지 영국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임상 참여자 전원에게서 강력한 면역 반응이 일어난 흔적, 즉 항체와 T세포가 모두 형성된 겁니다. 임상 참여자 90%는 백신을 한 번 투약했을 때, 나머지는 2번 투약했을 때 중화항체가 만들어져 전원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We are seeing good immune responses, exactly the sort of immune responses we were hoping for. What they show i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on the path for development of the vaccine. 연구팀은 투약자 70%가 경험한 열과 두통 등 부작용은 해열 진통제로 관리할 수 있을 걸로 본다며 영국 10,000명과 미국 30,000명 등 50,000명 정도가 추가로 임상시험에 참여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 기업 바이오엔테크도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시험에서 면역 반응 유도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도 1차 임상시험 결과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가 형성됐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백신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인하는 최종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뒤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코로나 진단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의 바이러스를 조기에 포착해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검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검진 결과에 만 48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는 조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조건부 주류 판매 허가, 흔히들 CUP라고 부릅니다. LA시의회는 CUP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한인타운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에서 술을 판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부 사용허가 CUP. 최근 LA시의회 소위원회에서 CUP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서류 절차를 줄이고 주민 공청회 없이 주류 판매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인 요식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주류 판매 허가에 1년 이상 시간이 걸려 새로 문을 여는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허다했었어요. 그동안 신청해갖고 술도 못 팔고 발만 동동 구르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또 시간이 많이 단축되다가 저희들은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한인타운에는 주류 판매 허가가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코리안타운 지역에 이미 주류 판매가 집중된 상태인데 공청회 절차를 없애버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장치가 없어집니다. 주류 판매 허가를 남발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우려됩니다. 주류 판매 허가 CUP 개정안은 만약 LA시의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시장 서명을 거쳐 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스몰 비즈니스에게 지원하는 무상 보조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추첨을 통해 대상 업소를 선정하는 이 프로그램은 최고 $15,000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차 신청 마감일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후보가 15%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바이든이 55% 그리고 트럼프가 40%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15%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바이든이 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지난 5월의 경우 10%포인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4%였던 반면 트럼프는 34%에 그쳤습니다. 20%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지지율까지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3월 50%에서 지난달 47%로 떨어졌습니다.
바이든은 같은 기간 42%에서 45%로 상승했습니다. 범죄와 치안 그리고 인종관계 분야에서 바이든이 각각 50%와 5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9%와 25% 차이로 제쳤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워싱턴 DC 중심가의 한 번화가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총격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쯤 미국 워싱턴 DC 컬럼비아 하이츠 구역에서 무장한 남성 2명이 도로에 서 있던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순식간에 남성 8명과 여성 1명이 총에 맞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숨지고 2명은 중태입니다. 상점과 음식점이 밀집한 번화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Two of the males were armed with long guns. One was armed with a pistol, and they opened up fire on a group that was in the block. It appears like it was a targeted shooting. 경찰은 총격이 끝난 뒤 범인 3명이 검은색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뉴저지주의 연방지방법원 판사 자택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달원으로 가장한 총격범이 살라스 판사의 남편과 아들에게 총을 쏴 판사 아들이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범인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는데 미 FBI 등은 연방 판사에 대한 보복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진 뒤 총격 사건이 크게 감소했다가 최근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다시 총격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핵심 기술주들이 장세를 이끌면서 상승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51%나 급등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늘부터 부양책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강세장을 주도했습니다. 또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 제약사들의 백신들이 잇따라 임상시험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이인영 후보자 연일 남북대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금강산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까지 다시 밝혔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어제 인도적 분야와 정치 문제 분리를 제안했던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 오늘은 청문회 사전 답변을 통해 금강산 문제에 대한 이른바 창의적 해법으로 개별 관광 추진 목표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적절한 계기에 남북 협의를 제안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공들이는 평양종합병원 관련 협의는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있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락사무소 폭파에 법적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취임 후 북한과 관계 복구에 시동을 걸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여당도 힘을 실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역시 대북 제재 예외 사업으로 인정해 임종석 특보의 남북 도시 간 결연 사업 구상 등 전대협 출신 새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주거니 받거니 북한에 적극 손을 내미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8월이 주목된다고 말합니다. 대면 접촉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월 한미 군사훈련 실시 여부와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남북대화 복원의 중요한 가름자가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이 남북관계에 족쇄라며 반발해온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영점 조정 수위도 변수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79일 만에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이렇다고 합니다. 북한 전문 기자인 안정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최대 역점 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박봉주 부위원장과 김재룡 총리 등을 세워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화를 냅니다. 마구잡이식 공사로 설비와 자재 부담을 인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질책이란 게 북한 보도 내용입니다.
각종 지원 사업을 장려함으로 해서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덜 씌우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지난 3월 공사 시작 이후 북한은 매체들을 동원해 각지의 지원을 독려해 왔습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와 근로자들의 성의권 마련해서 보낸 많은 지원 물자들이 평양 종합병원 건설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강요인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불만이 제기되자 질책 형식으로 시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책임자 교체까지 지시했습니다. 당의 영상에 흙탕치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준절히 비판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야외 공개 활동은 지난 5월 1일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 참석 이후 79일 만입니다. 어제 당중앙 군사위와 오늘 평양 종합병원까지 공개 활동이 연달아 보도된 것도 석 달 만입니다. 건강 이상설과 코로나 대피설 속에서 공개 활동을 자제해왔던 김 위원장이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는 것인지 주목되는데 당중앙 군사위 비공개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군사훈련 참관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로제네카 또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화이자 모두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유력한 제약사들입니다. 이미 초기 임상시험에서 성공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마지막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스트로제네카 제약사는 10억 명 공급분의 백신을 생산하겠다는 공언까지 했습니다. 백신 개발 성공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일상이 돼버린 코로나 뉴 노멀 시대.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